그 다음 것도 좀 극인데, 좀 기네. 아이고, 이건 아예 안 되겠다. 아쉬운 거는 이제 끝까지 해도 아쉬운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한 25분 남았으니까, 요 질문 있는 분도 하고, 요 질문대로 하면은, 이제 함경도 이제 그 방편설입니까? 이래 묻는데, 함경도 방편설입니다. 그래서 이 함경을 이제 원시불교 하는 분들은 함경이 부처님 이제 성도하자마자 37도안인가 47도안 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쪽 대성불교에서는. 근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설한 적이 없는데 설했다고 대성불교에서 자꾸 이 얘기하고 함경이 지금 있으니까 그건 후라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47도안에 명상을 하면서 이제 초야에 순간역관하고 중야에도 순간역관하고 그 12연기 깨달음 세계를 순간역관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역관이 이제 순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작용한 평상심이고 역관은 무심 이제 공한 자리 그것을 이제 이분이 47도안에 이제 명상을 했을 때에 뭐 거기에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체라든지 이런 이제 생명들도 같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49년 역사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함경을 설했다는 말은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역관한 그 사주를 함경을 설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 함경도 중도 연기거든요. 그것도 중도 연기 얘기예요. 모든 경전이 중도 연기 빼놓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명상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어지 대심이 뻔들래야 뻔들 수도 없고 말할래야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부처님이 말로 이제 이렇게 설한 거거든요. 설했는데 그거를 이제 방편설로 봐야 되느냐, 이제 달로 봐야 되느냐 이런데 그건 방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달을 보라고 설하신 거니까. 그건 이제 방편을 보시고, 함경을 혹시 이제 원시불교 하는 분들이 설한 적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부처님이 4주 동안 이제 명상하신 거, 그게 함경 설한 거다. 그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종교적인 천재들이 이제 그거를 상상하면서 후대에 그 내용을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가지도 붙이고 이래 해가지고 연지 찍고 건지 찍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어긋나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면은 그 살 붙이고 또 이제 뼈도 붙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연지도 찍고 건지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방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선종사도 그렇거든요. 선종사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안 믿으려고 학자들은 굉장히 그러거든요. 특히 성찬 스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럼 성찬 스님이 그럼 왜 실제 인물이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찬 스님 법문이 없어요. 신신명밖에 없어요. 법문이 없어요. 신신명은 어찌 보면 개성이죠. 쭉 개성이 이제 길게 이제 쓰여진 건데 이제 제자하고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법문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성찬 스님이 왜 법문을 안 했는지 그 뜻으로 이제 그 성찬 스님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선종은 달마신도 독살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해가심도 타살을 당하고, 삼조 스님도 같이 이제 해가심이나 달마신 같이 막 선에 대해서 떠들고 댕기다가는 제자도 하나 못 두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종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뜻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달마신 같은 이는 그 당시 낙양이 서울이거든요.
용문우의 낙양. 그가 서울인데, 낙양 시내 한복판에 영영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영영사가 국력을 들여서 이제 탑을 세웠는데,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을 맞아 타는데 1년이 걸렸대요. 목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목탑에 이제 처마 밑에 그 풍경 땡그랑 하고 그 했는데 그게 얼마나 호화찬란했던지 달마심이 낙양에 와서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 했는지 나쁜 의미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감탄해서 그랬다는 그 글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분기 있는데 감탄보다도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는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가지고 양구제를 만났을 때도 무슨 절 짓고 탑 짓고 또 스님들 이제 뭐 추가도 많이 시키고 고향도 많이 복이 됩니까 하니까 뭐 지랄복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경전에 그렇게 복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했는데 그럼 경전에 있는 그 진리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진리란 거 없다. 그렇게 달마심은 이제 그러면 당신은 그 진리에서 공부해가지고 도인된 사람 아이가 당신은 뭐고 하니까 나도 모른다 해요. 이제 그걸로 봐서는 달마심이 그런 형식이나 제도나 또 그런 어떤 장엄 이런 것들은 이제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죠. 똥도 부처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평등 입장에서 보면은 똥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똥 보면 막 피해도 나도 피해 도망가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장엄 그대로 자연으로 장엄되어 있고 그대로 탑이고 그대로 절이고 그대로 이제 도인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뭐 연지 짓고 군지 빠를 게 뭐 있느냐 이죠. 그래서 그런 형식주의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뭘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것을 그냥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이나 제도권에서 이제 좋은 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스님들 가운데에 달마심이 굉장히 이역적인 존재라. 저기 내 기도권을 다 부수고 말이지. 이제 묵살하니까 저거 놔뒀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렇다고 해서 지가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뭘 하나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이제 기도권을 누리고 이제 화렵게 살았던 분이 보리유지 삼자입니다. 그건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 말도 배우고 글도 배워가지고 번역한 분인데 이제 구마라스보다는 못하지만은 이분도 번역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분. 그래서 왕궁에서 이분을 이제 보호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유지 삼장하고 강통유사는 누군지 모르는데 백암록이 거기 나옵니다. 이 두 분이 달마심을 독살시키려고 6번이나 독을 6번. 그 6번 만에 달마심이 알고 독이 있는 줄 알고 먹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도. 그래서 해가심이나 달마심이나 성찬심 이런 분들 사조심부터 이제 정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떠돌이로 굴에서도 자고 공부하고 또 이절 저절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종 초기는 아주 순한사입니다. 그런데 선종뿐 아니라 어떤 사회든지 이질이 되는 문화가 들어가면은 천부인은 다 그렇게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문화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문화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상당히 이제 세력화해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이니까 약한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달마는 특히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심은 또 무슨 억가심인지는 몰라도 원효심보다는 해가심이 상당히 원효심은 600년대고 해가심은 뭐 한 50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한 100년 뭐 이짝저짝 차이가 나죠. 근데 이분도 원효심이 해가심 같이 해야든지 그걸 하면 이분도 80살에 환속을 합니다. 환속을 해가지고 술집에도 댕기고 이제 뭐 막 댕기시는 거라. 그럼 신도들이 막 그때는 그래도 신도가 좀 생겼던 것 같아. 스님 그러시면 됩니까? 너희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그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107살인가 6살까지 살아셨는데, 그때에 어느 큰 절에서 무슨 하엄살림인지 법화살림인지 살림법회를 하는데, 수천 명, 수백 명이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심이 일지문 앞에서 야단법서, 노청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에는 몇 사람 모이다가 며칠 안 가서 막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스님이 이제 자기는 모독당했다, 이제 창피당했다, 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쥐가 나와서 절하고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법문 들으면 될 긴데. 인종법사는 그래 했거든요. 누굽니까? 육조 스님. 육조 스님이 처사로 찾아갈 때 바람이 이제 부나 깃대가 움직이나 하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그 소리 듣고 인종법사는 깜짝 놀래가지고 해능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당신이 그 법 받아온 사람이 아니까. 그 맞다. 그 증거로 이제 가사내놓으라. 그걸 가사내놓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스승 대접을 하는데 그건 묘합니다. 사실은 인종법사한테 계를 받았으니까 은사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거꾸로 이제 해능 스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인종 스님. 근데 그 중은 인종 스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과에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요승이다. 그래서 강과에서 잡아갔어요. 잡아가는데 해능 스님이 이제 목비로 이제 우리 그 김대비라는 스님이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남창사, 우민사, 그거를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중국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육조심 목을 잘라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해동에 가서 육조심을 부처님같이 이제 받들고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몇만냥 줘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목을 비로 가거든요. 근데 그 해능 스님이 죽을 때 애언을 했거든요. 그 목비 갈 것이다. 그래 목을 쇠로 이렇게 감아놨었어요. 그렇게 쇠를 좀 톱으로 비니까 소리가 나는 바람에 탈로가 돼가 그분도 강가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신라 스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매수가 되어 그랬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강가의 골원이 그 남아사 주지한테, 남아사에 그 등신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남아사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요. 근데 이제 개심은 하지만은 그 부처님 같은 해능 스님 목을 자른다는 게 개심은 하지만은 이제 가져가서 부처님 같이 잘 모시려고 한다 하니까 그 동기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가 그래 반면대 나와요. 그럼 해가심도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잡아간 분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었을 거거든. 근데 막 때리시기라 했겠지. 그래가 곤장 맞다가 해가심이 돌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106살인가 7살. 그러니까 삼조심이 이게 이제 겨우겨우 이 법이 이제 신랄같이 이제 이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6조 단계에 보면은 법이 이제 전해질 때는 실에 매달린 것과 같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는데 당신이 또 떠들고 이제 달마심이나 해가심 같이 댕기다가 누구한테 법 전하고 자기 죽을 뻔하면 막 끊기잖아요. 그렇게 이분이 입을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지, 사실만 갖고 보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조심을 겨우 이제 법을 전하고, 사조심은 또 이제 선사답지 않게 또 이수를 펴니다. 그 이수를 펴가지고 공준지, 왕문지, 병을 고쳐줘요. 그럼 이제 사조심 해상에 몇백 명이, 뭐 한 5, 600명이겠죠. 몇백 명이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이 권력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보호를 받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선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신 스님 상시는 스님들이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도신 스님의 그 이학에 대한 그 저술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이제 황제 내경인가 그 유명한 그 이서하고 거의 같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분이 이술이 이제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사답지 않게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보호를, 이제 대중들 보호받고 이래가. 거기서 이제 오조심도 나오고, 이제 오조심이 그 등럼에 와서 오조사를 만들면서 이제 또 해능 스님이 큰 밑에 광주에서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양자강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그때는 걸어왔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이분이 걸어오면서 공부 다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차 타고 휙 달려버리니까 막 별게 아닌데 이분은 이제 도인심 찾아서 한 발 한 발 걸어갔으니까 그 도인심에 대한 사모치는 마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분이 이제 고생하면서 뭐 육조 스님이 무슨 부자도 아니고 고생하며 가면서 그 도에 대한 이제 신심을 훨씬 많이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8개월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도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이 이제 방편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무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무건은 뭐 공부하기 위해서 무건을 한다 하면은 그건 장려할 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지 말한 보신주의 이제 자기 편하려고 무건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무건한다 하면은 뭐 대중한테 승낙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귀찮으니까 내가 보신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건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본래 무건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108참회 정도는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고 중생 교화도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처님 가필이라도 조금 주시면은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해버리면은 어느 게 주업인지 부업인지 구별 안 되면 그건 또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해버리면 참선하는 게 주업이 돼야 되는데 딴 거 하는 게 뭐 주업이 돼가지고 참선은 부업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으며 저희들이 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도움이 될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하라 이 소리인데 어제 얘기했던 지우심하고 제주도 지금 가면 원명선언에 무슨 그 수련회 많이 하는 분이 있죠. 뭐 단식 수련한다고 요새 신문에 뭐 나는데 그 스님은 내보다 한 10살 아래고 나는 지우심하고 6살 차이고 서에서 이제 그 심은사라는데 원적사 밑에 심은사라는 아주 그 지금도 가보면 행필없습니다.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그 뭐 신도가 없으니까 뭐 양찰집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살 때입니다. 그래야 자급자족 한다고 또 이제 벌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때에 이제 나는 제대빵을 썼고 제대빵하고 큰방하고 항상 세 문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뭐 이불 들다 제대빵 갖다 놓고 이러니까 지우심하고 대여심하고는 큰방에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그때는 애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불 편 대로 잤다가 새벽에 몇 시가 됐든지 깨면은 그냥 일어나서 이제 정진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뭐 몇 시에 깼는지는 몰라도 일어나서 아침에 정진하는데 우연히 망상이 하나 떠올랐는데 무슨 망상이 떠올랐는가 하면 이제 그 강원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죠. 무시이래로 가는 말이 있잖아요.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그럼 가득한 옛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앞뒤 없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아무 앞뒤도 없이 무시이래가 바로 이 시간이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여기 질문한 대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에 대한 그때는 공인지 뭔지 그거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서 내 기억에 그동안에 뭐가 이제 잘 이해 안 되던 몇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 아침 묵는동 만동하고는 서장 이걸 피놓고 그 지우심 옆에 있었는데 물어봐도 될 텐데 이 서장을 피놓고 계속 넘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서장이 지금도 내가 더듬거리고 새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서장을 보려면 한 페이지 보려면 시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고 그냥 넘어갔고. 근데 서장을 피놓고 보니까 화두 놔두고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쁜지. 그럼 화두 이것도 시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도 막 머지않았다, 시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그때 며칠 걸린지 모르게 단숨에 다 봐버린 거예요, 서장을.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 거예요. 그건 견성도 아니고 이제 조금 마리마리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내하고 이제 지으심한테 묻지도 않고 내 혼자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기분이 좋아가 즐기고 있는데 지으심하고 대유심은 눈치는 챘지. 아, 고심이 뭐 좀 달라졌구나. 이제 기분 좋아하는구나. 눈치는 알아채도 이제 그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건 모르지.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한 보름 지냈을까?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을 계속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방에서 그 세 문이 있는데 도선도선 둘이가 이 얘기를 하는데 평소 이 얘기하는 거 같지를 않아, 내 느낌에. 그래서 문을 조금 소리도 안 나게 밀어가지고 이제 귀에 떼고 뭔 얘기하는 거 지금 엿들은 거예요. 그렇게 대효도 내가 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지우심하고. 저 사람도 내가 꼭 같아졌네. 대효도. 그러고 그 사람도 선방을 안 가버려. 지 혼자 이제 공부해도 된다고. 그래서 대효심은 그때 그 느낌을 받고는 이제 나는 서장 가지고 내 그 느낌을 확인을 했고, 대효심은 이제 밖으로 나댕기는 거예요. 자기 스님한테 가서 석호심이거든요. 자기 스님한테도 거량하고, 어디 가서 홍원 스님한테도 거량하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내도는데, 저 사람, 저 무슨 거량할 거 느끼나 되나? 내 속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대효심이 조금 이제 달라져가지고, 그거부터는 선방을 안 가버리더라고. 나도 그거부터는 선방을 잘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한 10년은 못 됐어요. 몇 년 후에, 그 중간에 이제 지으심 이 얘기는 이제 뭐 기니까 빼버리고, 동암에 와서 내가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하사 동암. 그래서 동암에서 이틀인가 내가 살면서 어간에 내가 자복을 놓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피곤하니까 뒤로 그대로 자복 뒤로 이렇게 혈등 누우면서 쉬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탁자에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로 어간에서 그러기는 좀 미안해서 우리 절에 와서 어간에 이제 잠 잘 안 잤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항상 부처님 쪽에 두고 자고 발 안 대고 그런 거는 이제 교육시키가 우리는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대방으로 올라갔는데 제대방을 내가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아. 누워가 있는데 내 머리맡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평소 습관대로 이제 습성이지 그게. 책을 이렇게 보니까 육조단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탁 들시하고 보는데 그게 어떤 대목인가 하면은 정의 불이품이라요. 나중에 보니까 정의 불이품.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정과 해가 그 앞에도 말이 있습니다. 정은 해 속에 있고 해는 정 속에 있고 그게 둘이 아니다는 얘기가 앞에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정해가 하나가 되더라도 도가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해, 주관객관 정해를 하나만 되면은 나는 도가 된다고 열심히 청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해가 하나가 돼도 비도다, 도가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니까 정해가 하나가 돼갖고 몇 줄 밑에 나옵니다. 도랑본에는 그게 없어요. 정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유가 돼야 비로소 자유자재하고 도다 이게 나와요. 통유? 그 소리에 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그것도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심이 뭐 여러 번 이제 그 조금씩 깨달아지고 이제 뭐 크게 깨달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하나의 과정 같아요. 그래서 통유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뭐 생각이 떠올리는가 하면은 백척간도 진일보에 대해서 깨친 게 아니고 백척간도 진일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 통일한 말고. 그래서 우리 선하자 대회 할 때 성철신 찾아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나도 그 말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오랫동안 그 말을 내가 써먹었거든요. 그만큼 그 통일에 대한 말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또 굉장히 내가 그 감명도 받았고 또 내 모르던 그런 이제 그것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가 무슨 소리인지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이해로서 그것이 뭔지야.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설산에서 내려와 교화하러 갈 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굴 대하고 거짓말한다. 이런 거 이해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도. 이제 그러고 이제 치유심강 그 중간 내 얘기 생략했는데 그 방법으로 수행하던 것을 내가 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하나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일이 조금씩 생길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남은 거는 학철대오인데 이제는 이 나이에 무슨 학철대오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힘 닿는 대로 정진하고 내 아는 대로 이제 스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제 아래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해하는 요 수준을 나를 밟으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내보다도 이제 깊이 보는 그런 스님들이 나와가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견성도 우리가 하는 스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굉장히 낮은 거지만은 스님들 공부하는데 이제 계단 아주 낮은 첫 계단 역할이라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나와서 이 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실제는 이제 내 공부가 더 이제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하고 깨달음하고 이제 지식은 이제 깨달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깨달음은 이제 이해가 아니고 체험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에 이제 캡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가운데. 그거를 그러면 이름을 붙인다면은 지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견. 그러면 그 지견은 이제 좀 밑에 있는 지견도 있고 위에 있는 지견도 있고 그거는 높낮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 그런 이 얘기도 잘 안 하고 그 생각도 내가 잘 안 하는데 정말로 확철되어 못한 분들이 이제 깨달았다고 이 얘기하는 분들은 막 지견 정도는 안 되겠나. 근데 그 지견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높낮이는 그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견성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지견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간암사에 있을 때 향곡심이 이제 제 방에 어떤 그 노스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뭐 별 평가를 안 해버리거든요. 또 그쪽에는 또 향곡심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꽃같이 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대립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송강사 주재했던 현호 스님이 그때 같이 살았는데 현호 스님이 향곡심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바로 내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같이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지금 동암이나 심원사 그 이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이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향곡심이 근본지는 뭔가 하면은 이 공이라는 겁니다. 근본지는 서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제 차별 1호란 말이 나오는데 차별지에 가서는 이제 서로 높낮이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차별지도 지대로 확철대오한 견성한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서로 그렇게는 안 한다고 보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견 수준이 아니겠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어 해봤는데, 나는 뭐 지견이라도 뭐 굉장히 이제 낫는 그런 이제, 단계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지견에 한번 끼이고 싶어가지고, 나도 지견이 아니겠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송 같은 것도 이제 누가 잘못 새겨놓고 잘못 해놓으면은, 이 손가락으로 보면 안 되는데, 왜 달 개송을 왜 손가락으로 해석을 해놨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띄고. 그래서, 혹시 스님들이 이제 날 보고 서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스님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계단을 만들었으니까 더 한 계단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선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선지식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 중국에도 유철마라든지 얼마든지 이제 비구니 시인들 도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비구 쪽의 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훨씬 이제 이쪽이 더 열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요 질문 한번, 내 얘기 가지고는 되고, 공을 이제 우리가 왜 공이라 하느냐 하는 것은 연기기 때문에 공이라 그러고, 그 연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제 내가 좀 설명드리다가, 이제 스님들 반응을 보니까 별로 내 이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비교가 적절치 않구나 해서 내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100일 법문을 내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스님들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진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구심 갖고 밖으로 뭔가 자꾸 구하고 있으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스님들이 내 부족한 강의를 정말로 열심히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돌아가셔가지고 공부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 불교에 대한 가치를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시키고 또 보급하면은 이 세상이 지금같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자본주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고 그런 것이지, 또 세상이 잘못되는데 우리만 이제 또 유아독존 해가지고 잘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하고 우리하고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이제 한 집안이 됐어요,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동네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혼자 절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변으로 불교를 많이 이제 보급하는 데 스님들이 이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